고등학교 졸업 15주년을 맞아 반 친구들은 모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울에서 성대한 동창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저는 반장이었던 민지를 좋아했었습니다. 민지는 반에서 가장 예쁜 아이였고 많은 남자아이들이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녀는 항상 성실했고 직업을 먼저 갖추고 나서 사랑을 생각하겠다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서 성공하면 꼭 민지에게 고백하겠다고 생각했지만 대학 입학 후 저는 부산으로 가게 되었고 민지는 서울에 남아 공부를 마친 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현재 민지는 결혼하지 않았지만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릴 때면 항상 민지가 생각났고 그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동창회가 다가오자 저는 민지에게 먼저 연락을 했고 오랜만에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지도 동창회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그녀가 서울의 몇 군데를 안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전히 젊고 아름다운 민지는 현재 지방의 한 전문대학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민지의 연애에 대해 들었는데 그녀의 남자친구는 유난히 질투가 심하고 가부장적인 성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지가 출장이라도 가면 그 남자친구는 그녀를 의심하고 이것이 민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고 민지는 고향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즐겁게 웃고 떠들며 선생님을 찾아뵙고 사진을 찍고 회식과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민지와 거의 붙어 다니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동창회는 끝났고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저를 불러내어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셨고 저는 늦은 밤에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호텔에 남아 민지가 보고 싶어져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그녀와 함께 서울을 거닐 계획이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미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는 아직 잠들지 않았고 곧바로 답장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잠시 대화를 나눈 뒤 민지는 다음날 하루 쉬기로 하고 다시 서울로 와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다음날 점심 무렵 민지는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함께 한강 근처의 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사 중 저는 민지에게 어젯밤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그녀를 그리워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농담으로 제가 여전히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핀잔을 주었지만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민지는 오늘 서울에 오지 않겠다고 했으면 아마 그냥 고향에 있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웃었습니다.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서울에서 새벽까지 함께 다녀야겠네. 민지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음식을 덜어 주었습니다. 오늘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과 다름없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어깨까지 오는 긴 생머리, 깨끗한 피부와 매력적인 입술이 그녀의 매력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저는 식사 중에도 계속 그녀를 바라보았고 민지는 부끄러워하며 얼른 먹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녀를 많이 좋아했었고 성공하면 고백할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고등학생 때는 너무 순진해서 연애가 뭔지 몰랐다며 많은 남학생들이 다가와도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랑을 해보았을 거야 라고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연애 경험이 많아야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지. 민지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진심으로 사랑한 사람 있어?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사실 사랑한 사람은 있지만 다 짝사랑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며 즐겁게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희는 몇 잔의 맥주를 마셨고 저는 약간 졸음이 몰려왔지만
민지가 나쁘게 생각할까봐 호텔에 가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강 근처를 함께 거닐며 산책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서로에게 장난을 치기도 하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제 어깨에 기대며 피곤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녀를 꼭 껴안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한강공원의 벤치에 앉았고 민지는 제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저에게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올라왔으니 피곤하지? 호텔에 가서 좀 쉬자. 민지는 저를 올려다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함께 호텔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수건을 건네며 얼굴과 손을 씻으라고 했습니다.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침대 하나만 있어서 조금 어색해 보였지만 그녀가 나올 때 저는 말했습니다. 여기 와서 그냥 나랑 같이 누워서 쉬기만 해도 돼. 민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아무 짓도 하지 않는 거지? 물론이지. 약속할게. 라고 말하며 저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민지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저도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그저 조용히 그녀를 안아주었고 그녀는 지금 막 끝난 연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의 따뜻한 천이 제 가슴에 닿아 저는 지금 이 순간이 꿈인가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지는 남자친구와 3주 전에 헤어졌고 그래서 동창회에 나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민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지만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리석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고 우리 둘 다 왜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후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누워서 서로를 안고 있었고 따뜻한 입맞춤을 나누며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렇게 누워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에게 묘한 감정을 품었지만 더 이상의 행동은 자제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마음이 차분해졌고 우리는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오후 눈을 떴을 때 민지와 저는 여전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고 어색함 대신 따뜻한 기분이 감돌았습니다. 친구인가? 연인인가? 복잡한 감정이 얽히고 설켜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지에게 슬슬 배가 고프지 않냐고 물으며 서울에서의 하루를 만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 한 일식집에 갔습니다. 민지는 일식 요리를 좋아한다며 기뻐했고 우리는 사케 한 병을 주문해 가벼운 취기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 우리는 한강 주변을 걸으며 밤 공기를 즐겼습니다. 저는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만 계속 도는 거야? 한강 공원만 가르쳐 줄 줄 몰랐네? 민지는 웃으며 서울에서 잘 다니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다만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서로의 농담과 웃음 속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잠시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구경했고 민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씻고 난 후 저는 다시 발코니로 나갔고 그곳에서 민지가 조용히 다가와 제 등을 안았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은은한 향과 가벼운 취기가 더해져 가슴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며 조용히 안아주었고 그녀도 눈을 감으며 제 품에 기대었습니다. 이윽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치며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저에게 닿는 순간 저 역시 모든 감정이 그녀에게로 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향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진심을 나누며 깊은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민지와 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그녀와 함께할 미래를 그려보았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간 후 저는 서울로의 이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지와 저는 서로를 위해 노력하며 함께하게 되었습니다.